복부팽만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소장에 여러 가지 유해한 균들이 증식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장 운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복부와 횡격막 운동 자체가 부조화를 일으키는 경우, 가민성 대장증후군이라 불리는 환자분들한테 흔하게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복부팽만은 저희 소화기내과 외래진료실을 찾아주시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가장 흔하게 말씀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저희가 외래진료실에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혹은 임신한 것 같아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가스로 인해서 복부가 팽창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불쾌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복부팽만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소장에 여러 가지 유해한 균들이 증식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음식물이 들어와서 저희 소장에 있는 세균들이 그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장 내 세균이 다수가 증식하게 되면 이 장내 가스가 다량 생성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소장이 팽창할 수가 있어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유당불내성 혹은 탄수화물의 불내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복부팽만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 번쯤은 저희가 이제 우유 같은 걸 먹고 나서 배가 아프다 혹은 배가 불편하다, 설사를 한다 이런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이런 특정 음식에 따라서 불내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의 삼투압이 늘어나서 거기에 다량의 체액이 머물게 되면서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장 운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복부팽만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마비가 있던 환자거나 혹은 변비형 가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장 운동 자체가 느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복부팽만의 증상이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복부팽만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전은 복부와 횡격막 운동 자체가 부조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주 일부 환자에서는 복부와 횡격막 운동 자체가 이렇게 잘 조화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체에서는 위장관 내에 가스가 많이 차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는 복복은 안으로 들어오고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서 이 가스로 인해 늘어난 위장관으로 인해서 복부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반응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조절되면서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반대로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고 복벽이 이완돼서 복부가 팽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복벽 운동의 조절 이상을 보이는 환자에서도 복부팽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원인으로는 장내 과민성입니다. 흔히 저희가 가민성 대장증후군이라 불리는 환자분들한테 흔하게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과민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뇌와 장의 어떤 신경학적인 연결고리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신체화 증상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병력과 심체 검진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원인 중에 어떤 것이 주로 복부팽만을 유발했을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식사, 그리고 배변 습관, 그 다음에 장 운동성, 그리고 이전 수술력과 같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또한 환자분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 건강식품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빈혈이 있거나 위장관 출혈이 있거나 체중 감소 등 위장관 암의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가 먼저 선행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제가 주로 변비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 증상과 더불어서 복부팽만의 증상이 같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직장의 내압을 검사하고 또한 대장의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복부팽만 환자에게서 소장의 세균 증식이 의심되거나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복부팽만 증식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소호기 검사라는 것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수소호기 검사는
안전하고 침습적이지 않은 검사로 이 흡수되지 않은 탄수화물로부터 결장에서 생성된 가스가 체순환을 통해서 확산되어 이 호흡을 통해 배설되는데, 이를 측정하여서 평가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치료는 저희 진료이나 또 환자분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이 복부팽만을 치료하기 위한 완벽하고 일정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성공적인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고, 환자의 시기 교육,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증상을 개선할지 그거에 대한 목표 설정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식사 조절은 우선 장내에 가스를 덜 만들 수 있는 저포드맵 식사와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을 치다 보면 저희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관련해서 이 저포드맵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우선적으로 이를 시행해 보시면 이 증상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유산균 제제, 그리고 장내에서 작용하는 항생제, 그리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 운동 촉진제, 그리고 장내 가민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조절제 등과 같은 약물을 처방할 수 있겠고, 변비가 동반된 환자분에 대해서는 바이오 피드백과 같은 여러 가지 치료도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원인이 이 복부팽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환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단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사용 가능한 치료 옵션을 가지고 진료실에서 환자와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복부팽만은 상당히 많은 소화기내과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이지만 관과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복부팽만은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진료실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기본 원인을 식별하고 그에 걸맞는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다른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배가 불편하고 이게 배가 부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언제든지 근처 병원을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이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